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채권 펀드 얘기입니다. 바로 미래에셋 영리한 펀드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래에셋 영리한 글로벌 채권 펀드의 9월 성적표의 해설 시간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똑똑한 애 성장주 못지않게 채권의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0.83 하락한 거 보면 주식보다는 확실히 하락률이 적죠. 그래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작은 안전한 특징을 가진 상품이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달의 특징은 신흥국 채권에 베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펀드가 앞으로 좋아지려면 신흥국이 좀 좋아진다라는 쪽에 이게 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들었는데 펀드 운용 코멘트나 전망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컨대 신흥국이 좋아지려면 달러 강세가 좀 반전, 좀 약세로 돌아서야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신흥국에 많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의 가격이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기록할 때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좀 하락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채권에서는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 채권 가격이. 두 번째,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거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그래서 또 마이너스. 그래서 둘 다 자본 차익 측면에서 이제 부진하게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요 테이퍼링, 유동성의 회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 부채 한도 협상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중국의 헝다그룹의 부도, 우려 등등이 이런 위험 자산에 부정적이다 보니까 신용물, 그러니까 국채가 아닌 회사채들의 경우는 불안하니까 매도를 많이 하겠죠. 사자보다 팔자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구축 효과를 불러와서 결과적으로 채권에 좋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 되겠고, 빨간색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올해 연초에도 있었어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상승과 하락을 마치 주식처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 위험한 게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기업들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게 제일 위험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금리 국면에서 인재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리고 또 이런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 라는 부분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부도나는 국면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처럼 일정 부분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는, 매수하기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1, 2, 3분기 공이 하락을 했지만 2분기 때 보시면 그만큼 다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 노란색 부분이 신흥국 회사채를 투자하길래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 대비 비중이 좀 늘은 거죠. 종목으로 보면 EMB라고 하는 티커를 가진 iShares 블랙락의 ETF를 일단 기본적으로 유명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있는데요. EMBD라고 그래서 글로벌 X, 여기 미래에셋의 그 미국의 브랜드죠. 미래에셋의 그 글로벌 X라는 ETF 브랜드를 미래에셋 자산이 사가지고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편입을 했나 싶기도 한데, 일단 신흥국 채권에 무려 10% 가까이 투자, 진짜 총 섹터별로 비중으로 봤을 때는 20% 가까이 분배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코멘트를 찾아보니까 뭐 특별히 그런 내용도 없어요. 미국, 중국 등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를 보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서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 얘기는 없죠. 그냥 손실이 났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요. 라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라틴 아메리카를 의미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높은 마이너스 기여를 보였고, 이런 데가 자원 부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그렇고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하니까 칠레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인가? 근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가 매수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향후 운용 계획을 볼까요? 여기도 보면 뭐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긴축 전환한다. 이래서 유의미한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얘기는 금리가 일단은 더디게나마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신흥국 채권을 샀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일단 이게 이 그래프가 달러의 인덱스 차트하고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 차트 상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신흥국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 강세 반전, 즉 달러가 좀 약세로 흘러갈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신흥국이 좋으려면 수출, 경상수지가 좋아야 되는데 수출이 잘 되려면 원자재 가격이 좀 좋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부분들이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신흥국의 경기가 되살아나는 부분으로 올 거고, 그러면 부도 날 일이 없어지니까 그동안 위험하게 생각했던 신흥국 채권으로 투자자들이 모여들겠죠.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흥국 통화로도 유입이 많이 된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 신흥국 채권에 투자했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가장 해피한 기분 좋은 이제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부디 이제 좀 빨리 정상을 찾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